올해 을미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4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죠.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진행되는 재보선에서 우리 지역은 광주 서구을 선거구가 무대입니다.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박찬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광주 서구을에 나선 당시 이정현 후보에게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17대 총선에서 1%에 머물렀던 득표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무려 39.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 가능성까지 엿봤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같은 돌풍을 이번에도 재현하기 위해 이정현 의원의 전직 참모가 나섰습니다. 이 의원을 4년 동안 보좌했던 참모인 새누리당 조준성 예비후보가 제2의 이정현을 자처하며 광주를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 확보와 중앙공원의 국가공원 지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분명하게 순천 곡성의 기적을 광주에서 다시 한번 이곳 서구에서 재현시킬 것입니다. 최근 치러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당대표에 오른 문재인 의원. 친노계 좌장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계파 갈등 청산이 당면 최대 과제로 손꼽힙니다. 때문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30 재보선 참패 원인이 명분 없는 전략공천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에 이번 공천이 그 연입대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 잡음이 생길 경우 특정 계파의 수장으로 계파 갈등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에서 얼마나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천을 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730 재보궐선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 대부분 각 지역마다 각각 자기 계파의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4개 지역의 공천률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계파를 청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파 정치를 청산하려면 공정한 룰, 변하지 않는 모든 선거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천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광주 서구을 무대의 주인공은 오병윤 전 의원이었습니다. 야권 연대를 통한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되며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이 박탈당한 상황.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출신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유권자들에게 묻겠다며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보정치 포럼을 결성하며 재보선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소속으로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경선보다는 추대를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서구 주민들 만나보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좀 너무나 진보당이 억울한 면이 있다. 나오면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진보당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은 있긴 한데 선거라는 게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얼마만큼 표로 직결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연과 혁신, 부활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정되는 4.29 재보선.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광주 서구을 유권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찬규입니다.